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명의 전설적인 투자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은 워렌 버핏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투자의 신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그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번 부자가 아니라 그 삶 전체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인물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워렌 버핏의 생애, 그의 투자 철학, 그리고 우리가 그에게서 배울 수 있는 삶의 교훈까지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워렌 버핏은 1930년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돈과 숫자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6살 때는 사탕을 묶음으로 사서 낱개로 팔며 이익을 남겼고 11살에는 인생 첫 주식을 사기도 했습니다. 주식시장과 돈의 흐름을 이해하고 싶어 했던 그는 틈날 때마다 신문을 읽고 가격표를 분석하며 자랐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와튼스쿨에 입학했다가 네브래스카 대학으로 편입해 졸업했고 이후 컬럼비아 대학 대학원에서 그의 인생을 바꿀 사람 벤저민 그레이엄을 만나게 됩니다. 그레이엄은 가치투자라는 개념을 제시한 인물로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에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내재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사는 것, 즉 싸게 사고 충분한 안전 마진을 확보하는 것. 이것이 바로 버핏의 투자 세계를 여는 열쇠였죠. 대학 졸업 후 버핏은 짧은 직장 생활을 거친 뒤 1956년 버핏 파트너십을 설립하게 됩니다. 이 파트너십이 훗날 세계적인 투자회사인 버크셔 해서웨이의 모태가 됩니다. 사실 버크셔 해서웨이는 처음엔 섬유회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회사를 인수한 뒤 보험산업으로 확장하고 거기서 나오는 현금을 바탕으로 여러 우량 기업에 투자해가며 회사의 형태를 완전히 바꿔나갔습니다. 코카콜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무디스, 최근에는 애플까지. 워렌 버핏은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본질적인 가치를 보고 기업을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워렌 버핏은 어떤 원칙으로 투자를 해왔을까요? 첫째, 그는 언제나 주식이 아니라 사업을 삽니다. 기업이 무엇을 하는지, 얼마나 강한 경쟁력을 가졌는지, 미래에도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이런 본질을 먼저 살펴봅니다. 둘째, 그는 복리의 힘을 누구보다도 믿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의 투자, 그리고 그 복리 효과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는 자주 말했습니다. 시간은 좋은 회사를 위한 친구이고 나쁜 회사를 위한 적이다. 셋째, 그는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기술주는 멀리했고 오랜 시간 코카콜라 같은 소비재 기업에 집중했습니다. 애플 역시 제품과 사업 모델을 철저히 이해한 후에야 투자를 결정했죠. 넷째, 감정의 통제입니다. 시장은 오르내리지만 감정은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대한 투자자가 되기 위해 IQ는 필요 없지만 감정을 다스리는 능력은 필수다. 그리고 지금 워렌 버핏은 90세가 훌쩍 넘은 고령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그의 뒤를 이을 사람은 누구일까? 최근 그는 공식적으로 후계자를 발표했습니다. 바로 그레그 아벨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비보험 부문을 오랫동안 이끌어온 인물로 내부에서는 오래전부터 신뢰받는 경영자로 알려져 있었죠. 워렌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오늘 내가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레그가 내 역할을 이어받을 것이다. 그는 기업에 대한 이해도 깊고 경영 스타일도 나와 매우 닮아 있다. 실제로 그레그 아벨은 오랜 시간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버크셔의 핵심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왔습니다. 워렌 버핏의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발표를 통해 버크셔는 단순한 인물이 아닌 하나의 문화와 철학을 이어가는 집단이라는 점을 다시금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워렌 버핏에게서 배울 수 있는 인생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첫째, 소박함입니다. 그는 지금도 자신이 젊었을 때 샀던 작은 집에서 살고 있고 비싼 시계도 화려한 자동차도 없습니다. 둘째, 꾸준함입니다. 그는 90세가 넘은 지금도 매일 아침 책을 읽고 기업을 분석합니다. 재능보다 습관이 인생을 만든다는 걸 몸소 보여주는 사람이죠. 셋째, 그는 항상 배웁니다. 자신의 하루 대부분을 독서에 할애하는 사람. 그는 지식에 투자하는 것이 최고의 투자라고 말합니다. 넷째, 신뢰입니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들에게 매년 편지를 보내며 경영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투자자가 아닌 파트너로서의 신뢰를 유지해온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돈을 인생의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봅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재산의 99% 이상을 기부하겠다고 선언했고 실제로 기빙 플래지라는 자선 운동을 시작하며 빌 게이츠 등 수많은 억만장자들과 함께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의 본질은 나눔이라 믿습니다. 이제 워렌 버핏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는 단지 투자 전략만이 아니라 삶의 자세도 함께 배울 수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워렌 버핏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나무 그늘에서 쉴 수 있는 이유는 누군가 오래전에 나무를 심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나무를 심는 일입니다. 투자뿐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건강에서도 배움에서도 말이죠.
워렌 버핏의 삶이 여러분의 삶에도 깊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워렌 버핏 이후에 버크셔는 누구에게 맡겨질 것인가? 이 질문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서 전 세계 투자자들과 시장 전체가 주목하는 철학의 계승 문제였습니다. 버핏이 떠난 뒤에도 이 거대한 기업은 같은 원칙으로 운영될 수 있을까? 그의 투자 방식, 그의 리더십, 그의 신중함을 누가 이어받을 수 있을까? 워렌 버핏은 이 질문에 대해 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죽는 날까지 일할 것이지만 내가 없더라도 이 회사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아주 오래 전부터 후계자들을 직접 발굴하고 키워왔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후계 구도는 두 갈래로 나뉘어 있습니다. 하나는 경영, 즉 회사의 CEO 역할을 이어갈 인물이고, 다른 하나는 투자, 즉 포트폴리오를 운영할 후계자들입니다. 먼저 CEO 자리를 이어받을 사람은 그렉 아벨 그레그 에이벌입니다. 2021년 5월 워렌 버핏은 직접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내가 내일 죽는다면 그렉 아벨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CEO가 될 것이다. 그는 그렇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렉 아벨은 캐나다 출신으로 회계사 출신의 매우 조용한 경영자입니다. 1992년에 버크셔 계열의 에너지 회사에 입사해 버크셔 해서웨이 에너지의 CEO 자리에까지 오른 인물입니다. 그는 수십 년간 실무 경험을 쌓아왔고 복잡한 산업 구조와 규제 환경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낸 사람입니다. 버핏은 그에 대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는 말수는 적지만 철저히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다. 그는 나와 마찬가지로 장기적인 시야를 갖고 합리적으로 판단한다. 그는 현재 버크셔의 비보험 사업 전체를 감독하는 부회장직에 있으며 버핏과 함께 매년 주주총회 무대에도 나섭니다. 단 한 번도 스포트라이트를 원한 적이 없지만 오히려 그 겸손함이 버핏이 신뢰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한 축 버핏의 투자 철학을 이어받을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토드 콤즈, 타드 콤즈와 테드 웩슬러, 테드 WSCHLER입니다. 토드 콤즈는 보험 분석가 출신으로 2010년에 버크셔에 합류했습니다. 테드 웩슬러는 성공적인 헤지펀드 매니저였으며 2011년에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직접 버핏에게 발탁되었고 현재는 버크셔의 수십억 달러 규모 자금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애플, 아마존, 스노우플레이크, 도미노 피자 같은 종목은 이들이 선택한 투자입니다. 둘은 기술 기업에도 보다 유연하게 접근하며 버핏의 철학을 기본으로 하되 세대에 맞는 감각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조용하고 숫자에 강하며 리스크를 철저히 통제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절대로 시장을 예측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버핏의 철학이자 그가 그들을 신뢰하는 이유입니다. 워렌 버핏은 말합니다. 사람이 회사를 움직이지만 원칙이 회사를 지탱한다. 나는 내 철학을 사람에게 맡기기보다는 시스템으로 남길 것이다. 버크셔는 이제 단지 한 사람의 투자 천재가 이끄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는 철학을 남기고 제자들을 남기고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의 부재에도 흔들리지 않는 조직, 그것이 바로 워렌 버핏이 만든 가장 위대한 투자입니다.